네. 잠깐만요. 저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똑바로 좀 하시세요. 하고 줄줄줄줄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실망감이 커져서 길거리에서 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겠죠? 그 어떤 혼란상을 우리 국민들이 저 시점쯤에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대회는 꼭 챙겨보고 길거리 응원 엄청 나가고. 네, 월드컵이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네, 여기 이쯤에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1월에 있을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친선 경기를 승리로 마쳤는데요. 기아께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40.2%가 16강 진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8강, 4강 결승 저 뒤에 3개 더 있잖아요. 저 수치를 다 합해야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건 조별 예선 탈락을 너무도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좀 이거 적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분 중에 지금 대체로 보면 7분 정도는 어쨌든 우리가 16강 이상을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모름이 이제 저 잘 모름이 어떻게 이제 양쪽으로 분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탈락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어찌됐건 10분이면 한 2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7, 8분은 기대치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저는 약간 저게 좀 이제 위험한 수치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월드컵 16강 일단 갈 확률은 현재 상황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3%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 국민의 한 7분 이상은 16강 진출 원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을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보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방송 3사는 또 시청률 경쟁을 할 것이며 또 국민들 또 여러 장소에서 정말 경기장 또 아마 거리 응원 뭐 이런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가셨으니까 뭔가 또 이번에는 좀 행사 같은 것도 아마 기획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응원을 하겠어요? 결국은 기대치가 있으니까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16강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실망감이 커져서 길거리에서 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겠죠? 그럼 또 어제 약간의 그 불안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적인 결과인 거는 같아요. 한 7분 정도는 그래도 16강 이상을 예측하시고 전망하시고 혹은 저기에는 기대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인 것 같고 그리고 2분 정도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좀 두려움도 조금 느끼는 수치다. 16강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저분들이 다 분노하시면은 그렇죠. 굉장한 또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승리했을 때도 많은 눈물 흘리지만 졌을 때 그렇게 막 속이 상해서 막 눈물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전날 리얼미터가 조사했던 결과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상 순위에 대해서 예상 몇 강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리얼미터가 4년 전에도 했었군요. 그럼요. 리얼미터 강력합니다. 네. 16강 진출은 올해가 조금 더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조별 예선 탈락보다는. 좀 더가 아닌데요. 심각하죠. 거의 훨씬 더 많은데. 2배, 2배인데요. 2배에 가깝죠 지금. 네,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번 2022에서 리얼미터 조사하면 다 나와에서 조사하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축구로 또 축구에 종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두려움도 느낀다. 우리가 그만큼 또
벤투호나 대한축구협회나 이제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도 이번 조사 결과가 보다 상식에는 부합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월드컵이라는 메이저 스포츠 제전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걸려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가장 뭐 열광과 관심을 받는 스포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기대치가 정상적이고 사실 4년 전에는 좀 약간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됐느냐? 아시다시피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이미 팀이 많이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정말 막판 돼서 급작스럽게 신태용 감독이 이른바 소방수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혼란상을 우리 국민들이 저 시점쯤에는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이거 뭐 배웠어? 아시아에서부터 뭐 이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정말 그때 좀 비판적인 팬분들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셨죠. 진출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다른 팀들이 우리를 진출시켜줬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 라운드 아시아 지역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출당한 수준인데 가서 잘 하겠어? 그게 결정적으로 반영된 게 지금 저 수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국민 10분 가운데 6분에 가까운 수치가 16강 안 될 거야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하셨던 아주 또 흥미로운 결과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국 평가입니다. 네. 16강 진출을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국 평가는 제가 딱히 코멘트할 게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어떤 지역별로 조금 이제 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특성에 관해서 제가 유추 같은 걸 하는데 좀 전에 전국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다 비슷해요. 네. 특별한 뭐 전국 평가는 할 게 없는 것 같고 세대 평가인데 세대는 코멘트거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세대는 나이가 점점 젊어질수록 우리의 16강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저도 이미 이제 50대이고요. 저도 어디 가면은 저도 꼰대 소리 이제 들을 연령이 충분히 됐는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항상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1829 저 젊으신 분들이 유럽 축구나 저 남미 축구, 이 해외 축구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선수 이름도 좀 거명하고 그랬지만 저분들이 그거를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딱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그냥 무한정 애정과 무조건적 기대감과 이게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나 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선수들 좀 내가 실제로 아는데 우리 그렇게 쉽지 않아.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연령이 낮아지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유럽 축구에 대한 어떤 친숙도 정보가 많으니. 그렇죠. 그 정보에 의한 어떤 자연스러운 귀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6강 진출을 더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요것도 약간 아까 그 코멘트와 조금 유사함이 있죠.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그래도 남성분들이 조금 더 스포츠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스포츠라든가 세계 축구 동향에 대한 그 정보 흡수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 앞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더 우리를 약간이라도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고 많이 워낙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또 떠오르는 최고의 신랑감이 1위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는 결혼을 했죠. 네, 떠오르는 거는 요즘 김민재 선수도 못지않은데
근데 김민재 선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아니, 김희재 선수 결혼 여부는 잘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월드컵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역시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마음 한뜻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사하면 다나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조사하면 다나를 항상 응원해주는 마음이라고 받아들일 테니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미난 주제나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바로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조를 해서 다음 주제 선정에 이렇게 좀 보고 함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명쾌한 해석과 해설 해주신 한준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표곤양 팀장님이 이제 야구 전문가신데 이 축구에 있어서도 이제 점점 이제 내공이 올라오시는 거를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어떻게 편집이 나갈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민한 것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사실은 예전에 방송 다닐 때 축구 중계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축구를 모르겠는 거예요. 직접 중계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중계하시는 캐스터 선배가 있고 해설위원님 따로 있고 항상 저는 이제 현장에 가 있었죠. 근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야구랑 농구만 해라라고 하셨는데 룰은 야구가 좀 더 복잡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조그맣게 좀 더 심플하거든요. 조그맣게 보고 그런가 봐요. 네, 그래갖고 잘 못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좀 느려서 그런가? 그건 이런 건 있죠. 야구는 타자가 나오고 투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결투 같은 걸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타자도 TV 화면에 원샷으로 길게 좀 비춰지고. 그러니까 선수를 이제 기억하기도 사실은 좀 쉽고. 축구는 큰 화면에 막 열 몇 명 선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공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야. 옵사이드라는데, 왜 옵사이드인데요?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워낙 제가 이제 축구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지인 중에 현직 축구 선수들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 축구, 프로 축구는 잘 보러 간 적이 없었어요. 몇 번밖에 없는데,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대회는 꼭 챙겨보고 길거리 오는 건 엄청 나가고 북두 들이는 애가 저거든요. 그렇게 다녔는데, 솔직히 그 축구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한준희 위원님과 같이 방송을 몇 차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제가 이 축구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축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준희 위원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신개념 여론조사는 어디? 조사하면 따라와!